자, 민주국가 정부 총 몇 문제 나온다 했노? 수능에 네 문제 나온다 했고, 오늘 배우는 정부 형태,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 여기서 한 문제가 이거는 무조건 항상 출제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의미 했을 때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했지? 그죠? 그거랑 똑같이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야. 막 찾고 있다. 빨간색, 파란색 뭐 그런 거. 자, 볼게요. 민주국가와 정부. 이 단어, 드디어 이 단어. 민주국가와 정부. 이 단어에서 이제 나는 엎어질래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엎어지지 마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정부 형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인데, 정치 형태랑 정부 형태는 달라요. 맞죠? 정치 형태는 뭡니까? 정치. 네가 독재 뭐 그런 거냐? 아니면 뭐 민주정치냐?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그다음에 정치 체제는 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정부 형태지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민주국가의 즉 공산당의 정부 형태를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민주국가의 출현은 언제부터 출현했나요? 시민혁명. 시민혁명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영국의 명예혁명이죠. 그리고 그 명예혁명으로 말미암아 조금 있다가 명예혁명 하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명예혁명 뒤에 조금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네덜란드 그게 이제 왕족이 영국에 와서 왜냐면 후사가 없어가지고 왕이 되면서 그때 네덜란드에서 왔으니까 영국에 무슨 명함 하나 내밀겠나? 못 내밀겠지.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은 그냥 국가 원수로서 그냥 전쟁이나 뭐 이런 뭐 나라에 얼굴 나갈 때 그 얼굴 마다치면 네 나가라. 대신에 정치를 우리가 다 할게. 하고 된 게 입헌 군주제죠. 그래서 시민혁명을 말미암아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영국에서 입헌 군주제가 나옵니다. 맞죠? 민주국가의 어떻게 보면 시작. 그 다음에 영국 다음에 시민혁명 어디고? 미국이죠.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미국은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부 형태. 정부 형태가 뭔데? 바보 아이가 이거. 자, 뭡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렇죠, 대통령제죠. 그러면 결국은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여기서는 군주제가 아니고 뭡니까? 내각제구나. 입헌 내각제로 됐습니까? 물론 영국은 입헌 군주제로 시작했죠. 자, 거기서 그 안에 내용이 좀 세월이 흐르면 입헌 내각제로 이제 바뀝니다. 자, 정부 형태의 구조 갈게요. 우리는 대통령제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거니까. 그러나 입헌 내각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니다. 우리가 있잖아 G20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이 가셨는데 다른 데 보면 뭐가 겁니까? 그치, 총리가 오고. 맞죠? 뭐지? 왜 대통령이 있는데 저 안에 총리가 오지? 바로 민주국가의 순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민주 그게 높은 순위에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이쪽이에요. 민주주의 그 수치가 높은 게 우리 대통령제가 아니구나. 즉 입헌 내각제구나. 그건 천천히 배울 거야 지금. 자, 대통령제. 우리는 대통령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임시정부로서 수립해서 이렇게 하셔. 그래서 우리 미국을 따라갑니다. 강력한 대통령제.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유럽의 나라들은 다 거의 99% 이쪽입니다. 거의 100%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헌 내각제.
또 갑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제 쉽습니다. 자,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있고 국민이 뭘 합니까? 선거를 통해 누구를? 국회의원을 선출하죠. 그럼 국회의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3권 중에 어디예요? 입법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의회, 즉 의회, 입법부를 만들어줍니다.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의회라고 안 하는데 똑같은 말이야.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있는 의회를 그래서 국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어떤 거? 대통령도 우리가 뽑죠. 대통령도 우리가 뽑아요. 우리는 또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은 또 삼권 분립 중에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를 또 구성하는데 모든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있는 그 사람들도 다 행정부 사람들이죠. 그 대통령이 그 사람들 다 뽑아요? 아니죠. 대통령이 행정부 중에 어떤 땡땡부 장관, 땡땡부 장관 이런 장관들을 자기가 뽑죠. 그거를 내각이라고 합니다. 즉 행정부 중에 아주 높은 고위직 그쪽을 내각이라고 불러요. 그럼 선생님 입헌내각제? 입헌내각제. 의원내각제. 야, 입헌이 군지대가 되게 이상하겠다. 의원내각제. 미안해. 자, 의원내각제. 입헌. 야, 이씨, 여기도 입헌인데 맞지? 이 바보 아이가 이거 바본가 봐. 자,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내각을 구성합니다. 선생님, 여기도 내각이고, 근데 여기는 의원 내각이고, 이거는 대통령이 내각을 뽑는데, 그래서 내각이란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부의 높은 사람들 다 내각이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높은 수반들을 자기가 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나잖아. 그거를 장관을 만드나 그 인간이 막 여기서 막 놓고 그러잖아요. 비리를 봐라 이러면서. 그래도 억지로 만들면 만들 수는 있어. 왜? 임명권은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의원내각제는 어떻게 돼 있는가? 국민이 이 사람들도 선거를 하죠. 의회를 구성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의회, 즉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선생님 좀 똑같네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같이 했어.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빨간색으로 갈게요. 자, 의회에서 바로 행정부의 수반을 뽑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총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뽑는데 누굴 뽑냐면 지금 의회 사람들 중에 뽑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무슨 당이 최고 많이 뽑혔어요. 그럼 그 당의 대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관여 안 하나요? 관여 안 합니다.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당의 대표가 마음에 들면 그 당을 몰빵해 주겠죠. 그럼 그 당의 대표가 누가 됩니까? 총리가 되겠지. 그리고 이 의회의 의원이, 의회의 사람이 총리가 되고 의회의 의원이 총리가 됐지. 의회의 의원이 또 누가 되냐면 내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각이란다. 글자 무슨 미치겠네. 자, 그래서 의원이 뭐가 된다고? 내각을 구성한다 해서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 대통령 뽑아주면 이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지.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뽑아준 의회 사람들이 총리도 되고 의회 사람들이 내각도 구성하게 되는, 그래서 의원 내각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우리의 대통령의 위치. 국가 뭡니까? 국가 원수죠. 그 원수 아니에요. 국가 원수면서 어떤 거? 행정부의, 그쵸? 행정부의 수반. 맞죠? 같아요.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가 처음 나왔던 여부에서 생각해봐요. 총리가 아까 뭘 했습니까? 요거 내각이 이거 행정부거든요.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 총리.
여기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런데 국가 원수예요? 아니에요. 영국 생각하면 누구? 그치. 왕이죠, 왕. 엘리자베스 2세 방금 죽었대. 몇 세고? 2세 맞나?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뭐 이름 뭐고 이름도 알 수 없대. 나는 그 사람 부인만 알고. 그래서 왕. 그럼 선생님이 왕이 없는 나라는요? 적어도 대통령이 있어. 근데 그 대통령을 뽑아. 왕이 있는 나라는 왕이고 왕이 없는 나라인 경우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회사.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국가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랑 행정부 수단이 일치하지 않네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거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원화. 자, 일원화되어 있다. 여기는 이원화되어 있다. 자, 그러나 어떤 너?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와 대통령을 우리는 선출해서 하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와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이게 이원화되겠죠. 선생님 이것도 이원화예요. 그렇지?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은 또 이것이 이원화.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그죠? 근데 이거는 선거가 한 번 있죠.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만들어지는 이거 일원화가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일원화만 보고 망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됩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 볼 때는 이게 이원화고 선거를 통해서 보면 이게 이원화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보자. 봐봐. 의회 사람이 총리가 됐어. 즉 의원이 총리가 됐단 말은 국회의원이 어떤 행정부랑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 중요한 여기 성격이 나옵니다. 자, 이쪽은 행정부의 의원이 강요로 임명될 때에 강요, 즉 내가 넘어도 장관이 될 때에 나 이제 국회의원 사퇴해야 됩니까? 사퇴할 필요 없죠. 원래 의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강요가 어떤 의원으로 임명될 때 사퇴할 필요가 없다. 즉 겸직이 허용된다. 그래서 의원의 빨간색이니까 강요 겸직 허용. 이거는 우리나라 안 되죠. 국회의원 벗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강요 겸직 허용이 안 됩니다. 맨날 물 뜯고 사오더라 이거. 네가 사장님은 내 장관이 그래. 이쪽은 어떻습니까? 저거 팀이야 원래.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률안은 누가 제정합니까? 입법부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입법부죠. 그렇지. 법률안 제정은 둘 다 입법부 맞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그 제출도 또 누가 하겠노? 제정도 자기들이 하고 제출도 자기들이 하고 의결도 자기들이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법률안 제정 제출 전부 다 입법부가 합니다. 입법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안 제정 제출 다 입법부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의원이잖아. 이 사람들 행정부의 내각이지만 의원을 겸직으로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행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법률안 제출에 있어서는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입법부 플러스 행정부. 선생님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히틀러. 그럼 여기도 의원 내각제였겠네요. 그렇죠.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행정부였던 히틀러가 뭐합니까? 법률안을 제출하죠. 이런 법률안 제출하고 야 빨리 통과시켜 합니다. 그게 바로 독일의 무슨 법이었노? 수검법. 그렇죠. 그래서 법률안 제출은 여기는 행정부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안 되죠. 우리 대통령이 네가 법률안 이런 법률을 만들어줘 하고 탁 던져줍니까? 맞죠? 말도 안 되죠. 왜? 우리는 원수입니다. 이쪽은 입만하니까 그리고 겸직하고 있으니까 겸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법률안도 제출할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물론 의견은 뭐 안 합니다. 근데 제출만 할 수 있어요. 제출하면 거기다 또 받아줍니다. 왜? 같은 팀이라니까. 같은 팀. 자, 그리고 그래서 겸직.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같이 야들이 총리가 되고 야들이 뭐 장관이야. 당연히 겸직이 허용되고 겸직이 허용되니까 법률안 제출도 당연히 허용되는 거야. 이거는 뭐가 완전히 안 돼. 네 거죠? 이제 너는 행정부 사람이야.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뭐 법률안 제출 어디 감히 네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인정되죠? 자, 그러면 또 신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몇 권 분립? 그치, 우리는 3권 분립. 몽테스키어의 이거 나오나? 몽테스키어의 3권 분립, 즉 엄격하죠. 3권 분립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 3권 분립 아닌가요? 3권 분립 맞아요. 여기도 사법부 독립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어디였냐? 이권 분립이었죠. 입법부랑 왕이랑. 맞죠? 그게 우리 사회개혁설이 누구였노? 홉스였나? 로크였나? 루스였나? 그치, 로크. 맞죠? 그래서 로크의 이권 분립에서 시작했습니다. 맞죠? 입법부의 위치가 감정이 높아야지. 근데 왕이 이거 입법부대로 안 하면 끄지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권 분립에서 왔지만 물론 지금은 3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법권의 독립이 인정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는 사법권의 독립, 검정색으로 지어야 돼. 똑같은 거는 검색. 알아서. 사법권의 독립 인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통점하고 차이점 막 묶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떤 거? 아니, 다수당에서 의회 다수당이 딱 해가지고 총리가 막 되면 되는데, 만약에 당 여기 있잖아. 당에 여기 한 10명, 여기 10명, 여기 뭐 5명, 여기 한 7명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좀 힘들지 않겠니? 그쵸, 어떤 거. 그리고 이 내각을 만들 때 어디가 지금 다수당이 없잖아. 그래서 서로 연합한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어떤 놈? 야, 우리 여기서 총리 만들고 니 여기서 무슨 부 장관, 니 무슨 부 장관 일단 같은 팀 되자.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여당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놈? 대통령당이 무조건 여당이죠. 즉 행정부의 집권당이 무조건 여당이에요. 아무리 다른 당이 인구수가 많아도 무조건 행정부의 대통령이 속한 당이 여당인데 여기는 어떠냐면 이렇게 묶으면 야야야 3명을 합쳐서 여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당 중에는 저럴 때는 그러면 단독 내각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연합 또는 연립 내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 눈치를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봐봐. 만약에 여기가 민땡당이고 여기가 장땡당이고 스땡당이라고 하자. 같은 여당인데 야랑 말을 좀 잘 통했는데 야가 나 못하겠어. 그래서 이거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 눈치를 본다. 좀 잘해주고. 아, 그러면 여기는 뭐고? 견제와 균형이지. 여기는 견제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노? 눈치를 봐야 돼. 그게 뭐고? 눈치 본다는 게. 공조와 협력. 여기는 공조와 협력에 관해. 물론 지금가 단독 내각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연합 내각이었을 때 공조와 협력 들어가야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런데도 서로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이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제. 자, 의회에서 볼 때 이놈의 행정부가 대통령과 함께 내각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나? 우리 했잖아. 촛불 들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내가 각조 높은 사람들,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을, 즉 입법부가, 다른 말로 할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뭘 하대? 우리 해봤잖아. 그치, 탄핵을 추국을 연다 아닌가 이제. 추국을 열어라. 왕이 그러잖아. 저거 어디 추국을 열어. 그래서 탄핵의 소를 추국을 엽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핵 소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 저거 들내자. 저 대통령 안 되겠어. 저 장관 들내자. 얼마 전에 무슨 장관 들내려고 탄핵 소추 했죠. 근데 탄핵 심판을 누가 하냐? 헌재에서 탄핵 심판 딱 야 이거 아니다. 가라 해야죠. 탄핵 안 당하잖아요. 근데 얼마 또 몇 년 전에 대통령 저거 안 되겠다. 탄핵 소추하자 하고 탄핵 소추를 딱 하니까 이제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였죠. 그래서 땡땡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아, 우리는 지금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아, 탄핵 소추 나가니까 탄핵 심판으로 헌재에서 저렇게 난리더라. 봤잖아요. 그리고 안 날리는 경우도 봤죠. 뭐 장관 알죠? 무슨 장관 있었어요. 축제에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러는데 저거는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또 얼마 전에 그러면 행정부에서 입법부한테 거는 게 있어요. 걸 수 있다고요? 걸 수 있지. 왜? 입법부는 뭐 하는 곳이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제안하고 제출하고 의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즉 야를 거는 방법은 법률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우리가 바로 동의하면 법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국회에서 이런 걸 제안을 하고 이제 어떤 의결을 해서 과반수가 넘어서 이게 법률로 되고 싶으면 이걸 들고 어디 가냐면 야 그거 건수잖아. 데리고 갑니다. 있잖아, 이거 우리가 만든 법률안 의결도 다 됐고 동의도 다 됐거든? 받아줘. 대통령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치. 얼마 전에 봤죠? 특검법 만드는 끄절 법률안. 법률안 거부권은 한 번밖에 행사 못해요. 똑같은 법률에 돼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네? 아예 그래가지고 다시 들고 오니까 이거 다시 하잖아. 근데 무산되잖아요. 즉 과반수가 안 넘죠. 다시 들고 갔으면 대통령이 받아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못 갔죠. 정치가 머리 싸움이래. 자, 우리는 살아있는 역사로서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대통령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할 수 있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어요. 새까지 만들었을까 이거? 머리 쓰가지고 막 싸우면서. 근데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같이 그게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어떠냐?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랑 즉 입법부랑 총리에 있는 행정부랑 선생님
얘네들은 서로 사이좋게 공조랑 협력을 한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나 아까 같이 어떤 놈? 야가 틀어. 아, 나 너가 같이 이제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떤 놈? 행정부에서 뭐 이거 지금 법안을 하나 제출해가지고 좀 넘기고 싶은데 야가 털어버리거든. 아, 저거 안 되겠다. 저 의회 없애야 돼. 그치? 의회를 뭐 할 수 있냐면 해산할 수, 빨간색으로. 이거 맨날 있다. 그래서 의회 해산권을 줘. 선생님! 의회를 해산시키면 어떻게 하다가요? 그럼 국민이 다시 뽑아야지. 다시 선거하셔야 돼. 그럼 야만 견제할 수 있냐? 야만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왜냐면 보니까 이것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불신임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신임권 신임할 수 없잖아. 내가 니를 저 글자 십자 틀렸지? 신임할 수 없어. 글자 봐라 계속 틀린다. 바보가 이거 신임할 수 없어. 내가 봐봐 입법부가 만약에 내가 그 신임할 수 없어 했는데 그거 딱 받고 영인되고 일 받아서 의회 사건 하면 그냥 의회가 없어지는 거야. 뭐도 없어지고 행정부도 없어지는 거야. 왜? 내가 불신임 했고 야 의회 했고 내가 불신임 하면 얘네들이 내각이 없어지는 거야. 총리랑 그럼 선생님 내가 불신임권은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그럼 선생님 총리는 지가 언제 자를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네요. 그렇지? 비정규직이네요. 즉 지가 언제 자를지 몰라.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계속 할 수도 있나요? 그치? 기간제가 한 곳에서 뭐 그냥 쭉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놈? 5년 뭐고? 단임제. 즉 우리는 어떤 놈? 기간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여기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놈? 최단기 총리 1년 만에 뭐 5개월 만에 나갈 수 있어요. 뭘 당하면 내가 불신임. 그러면 길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싱가포르 지금 잘 살잖아. 그죠? 싱가포르의 그 총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된 그 26년 동안 대처, 마가렛 대처 10몇 년 했죠? 그죠? 30년도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불신임만 안 받은 건데. 또는 의회에 자기 당에 계속 당을 이렇게 하면 계속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거? 뭐 그런 거 하는 게 없어요. 뭐 질라 야당 뭐 거대 당이든 아주 작은 당이든 5년 끝나면 안녕 빠빠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딱 그거잖아. 여기는 됐습니까? 이거 이해되죠?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죠. 다 느낌적으로 딱 느낌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인마주의 공통점은 뭔가? 공통점 여러분 알다시피 봐봐 공통점은 국민이 뭐 하네? 입법부를 선거로서 국민이 선거로 입법부를 구성하는구나. 그러면 뭐가 선거를 했으니까 무슨 제고? 그치 대의제. 대의제구나. 그리고 국민이 입법부를 만들었으니까 군주주권이가? 아니죠. 국민주권이구나.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구나. 맞죠? 사법권 독립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뭐고? 법률안 제출은 누가 하더라? 입법부가 하더라. 맞죠? 단 의원 내각제 경우 어디서 하더라? 입법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행정부도 할 수 있구나. 요건 다른 점이지. 그 다음에 같은 점 또. 뭐 국민주권 나오고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 국민주권 나오고 하면 민주적이가 공산적이가. 쌤 그걸 갖다 물어보네. 민주적이야. 이게 문제적이지. 민주적 정부 형태구나. 자, 맞습니까? 자, 또 차이점 한 개. 차이점. 자, 차이점. 뭐겠노? 이쪽은 뭐고? 이거에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기한이 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법률안을,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자, 법률안 거부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맞잖아. 여기 법률안 거부권이 있지만, 여기 법률안 거부권 따위 없습니다. 지가 국회의원이라니까. 겸직이라니까. 지가 만들어 놓은 법 갖고 지가 거부하겠나? 바보 아이가. 우리는 어떻노? 겸직이 효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가 이쪽 가는 순간 지는 국회의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노? 거부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지가 하는 건데 뭘 거부를 하고 병신 아이가 그냥. 됐죠? 이렇게 잡고 가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문제 풉시다. 맞다. 이거 한 개 더 해줄까? 뭐 이거 있잖아. 봐봐. 총리가 기한이 없으니까 어떤 맨날 눈치 봐야 되지.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에 굉장히 촉이 서 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지? 햄 그렇잖아. 기간제니까 어떻게 하노? 아주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불안하지도 않지만 뭐 인생 볼 거 있나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기간제가 어떤노? 눈치를 봐야지. 눈치를 많이 봐야죠. 근데 정규직이다. 즉 기간이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60 몇 세까지. 그럼 어떤 너 공부를 뭐 대충 가르치고 뭐 그래 뭔들 나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막 여기서 막 누워서 자고 뭐 이러봐라. 저거 바로 자르지. 그런 느낌 알겠지? 그래서 정리가 눈치 많이 봅니다. 여기는 눈치 안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눈치 안 본다는 건 독재로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좋은 점이 있잖아. 독재하더라도 5년밖에 못해. 그죠?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하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푸세요.